권한은 책임이에요, 책임. 왜냐하면 권한을 잘못 주면 사유서를 쓰는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제가 나이스 업무 포털 화면을 잠시 올릴 거예요. 자, 업무 포털 화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권한은 별도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혹시 학교에 책자를 갖고 계신 분이 있기도 한데 없으면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역시 똑같이 업무 포털 메인 화면에서 여기 메인을 눌러야지 배너가 나와요. 메인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배너에 나이스 자료실 매번 안내 드리는데요. 여기에 교육 자료실 말고 사용자 매뉴얼이라고요. 두 번째 버튼이 있어요. 사용자 매뉴얼.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 권한관리 매뉴얼 초중등인데 중고가 같기 때문에 여기 중등으로 68번의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2021년 10월 20. 약간의 기능이 달라져도 이전 연도께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일로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책자가 20년도에인가 나간 게 있어요. 21년도에는 나갔는지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현행화만 시켰고. 그래서 책자가 있어서 학교에 그 책자가 있으면 찾으시고 혹시 책자가 없으면 이걸 다운받으시면 여기에 뒤에 보면 담임교사 업무 권한을 어떻게 주는가 순서적으로 안내한 게 있고요. 담임이 아니면서 몇 학년 몇 반 진로 수업을 들어갈 때 진로 누가 기록이나 그 권한만 진로만 권한을 주는 그런 방법들 이렇게 뽑아서 안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때 이 매뉴얼을 꼭 참고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저는 연습으로 있는 거 기준으로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조자료를 지금 안내드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3개 권한을 이미 부여를 했어요. 뭘 권한을 부여했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동아리 담당 교사는 담당 선생님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나의 메뉴에서 상신을 하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만 돼 있으면 되냐? 그룹에만 선생님들은 넣어주시면 돼요. 자료 권한에 대한 승인은 선생님들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 권한관료 개요해서 여기 근거가 있어요. 법령이 어쩌고 나오죠.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 지도 감독을 받는 전체 교육청 소속기관들,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가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법령의 내용 중에 일부 권한관리 지침 중에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릴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권한관리자는 사용자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또는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 대장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게 있다는 거. 그래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권한부여 방법 전체를 보면요. 학교 권한관리자, 내가 나이스 담당이다. 업무분장 받으시면 이게 학교장의 명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학교 마스터 아이디로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 학교 권한관리자로 로그인, 여기는 좀 설명이 틀렸어요. 학교 권한관리자, 사용자 개인입니다. 선생님 시스템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요. 권한 보유 대장을 내부 결제해야 되고요. 중간중간 변동 내역도 역시 내부 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권한은 삭제하는 것까지가 선생님들이 학기 초부터 학기 중 학년 말까지 이어서 하는 작업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도 되고 그룹의 등록, 저희가 지금 이따가 만드는 걸 안내를 할 건데요. 그룹을 만들어도 되지만 나이스에 있는 교육부에서 등록해주는 그룹으로 써도 돼요. 담임그룹 고등학교 담임그룹에 이러이러한 메뉴다. 그럼 변동될 때 알아서 변동돼요. 그래서 있는 걸 가지고 써도 되고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업무분장에 갇혀서 만들고 싶다. 그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그랬는데 여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용자 그룹에 사용자를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 사용자 그룹에 사용자를 넣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메뉴만 다르지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하든 아래서 하든 자, 그룹에 사용자를 A, B, C 3명을 넣거나 또는 A를 조회해서 A를 B그룹에, 담임그룹에 넣거나 이렇게 위치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도 똑같아요. 누가 똑같냐? 여기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이 사람을 담임그룹에 넣어주겠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한 가지면 이렇게만 하면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은 이 3가지가 다 같은 방법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료 권한 부여라고 했는데 자료 권한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용호고등학교 학년 반 교과목 동아리에 대한 걸 따로따로 잘라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년 반 교과목 동아리는 방금 배정하면서 그 선생님들로 네가 직접 나의 메뉴에서 권한 네가 준 거 승인까지 해라고 꼭 부탁드렸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 동아리 지도교사에 들어있나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룹에 들어있나만. 나머지 권한을 시스템 관리자가 주지 않고 배정만 해도 다 되고 들어있나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학년반이나 동아리가 아닌 경우 용호고등학교만 갖고 있으면 용호고등학교 학적을 관할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조직, 용호고등학교, 자기 학교에 대한 조직 권한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 우리 학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나 교과나 과목 동아리나 학년반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 권한을 별도로 줘야 돼요. 이건 한꺼번에 여러 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한 명씩 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사용자한테 그룹에 넣었던 여기는 한 명 개별로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 권한 부여된 걸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승인을 받아서 결제가 나야지만 1학년 일반 담임에 만들어줬다고가 아니고 그걸 승인 요청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요 세 개는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이 내용은 그 넣으시는 분께 나의 메뉴에서 직접 권한을 승인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그 승인이 완료된 후에 예를 들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까지가 이게 A라는 사람한테 어떤 그룹에 넣어서 어떤 조직에 접근할 거냐 그리고 그걸 승인했냐라는 게 권한을 주는 전체 흐름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는 이제 새로 만들 거예요. 사용자 그룹을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 만들면 앞에 우리 용어고 담임 업무 뭐 해서 우리 학교 담임은 이것까지 해서 거기 우리 학교 담임이 하는 업무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담임 업무를 등록하는데 이름을 만들어요. 이름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걸 복사해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거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추가로 더 필요한 건 등록하고요. 필요 없는 건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룹에서 복사한 거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만들기 힘드시면 복사해서 만들어서 지워보셔도 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해서 처음부터 등록하고 이 우리 학교 담임은 무슨 일을 할 거야 담임 업무를 하나하나 거기다 페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 담임이라고 넣었는데 그 안에 A, B, C 세 개 담임 업무를 할 수 있게 할 거야. 페이지를 할 수 있게 할 거야. 페이지는 화면 열리는 메뉴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내가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어도 있는 권한으로도 다 부여는 가능합니다. 근데 능숙해지신 분은 우리 학교 업무를 해놓고 그걸 A 교사가 이 업무를 맡으면 A 교사를 그 그룹에 그냥 넣어서 조직만 자료 권한 조직만 맞춰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사용자 그룹 등록. 우리 학교에 담임 업무를 만들어놨으면 우리 학교 담임은 이런 일을 해 하고 다 등록을 해놨으면 그 우리 학교 담임 그룹을 따로 등록해놓고 거기에 담임 업무와 사용자를 갖다 넣어주면 돼요. 우리 그룹에서 이 일을 할 거야. 이 일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일을 하는 사용자는 아무개들이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사용자들이 이 담임 업무를 할 수 있게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용자 그룹과 단위 업무 연결하기. 사용자 그룹 안에서 그 단위 업무를 한다. 여기도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그룹의 단위 업무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용자 그룹별 단위 업무 등록해서 그룹에다 단위 업무, 메뉴가 두 군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용자 그룹을 등록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를 넣는 거예요. 그 그룹에 사용자를 넣어요. 예를 들어 담임 그룹에 A, B, C 세 사람을 넣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건 승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학교냐, 학년반이냐, 교과냐 이런 거에 대한 걸 넣어주고 자료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기본 흐름이고요. 첫 번째, 선생님들 나이스 담당이시라고 생각하시죠? 나이스 담당 받았습니다. 올해 업무분장. 그러면 3월 첫 주에 이거 먼저 하세요. 뭘 하시냐? 학교장에게 나는 나이스 담당입니다 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나이스 담당 교사다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고 학교 인증서를 내가 관리한다. 기간 마스터 인증서를 내가 관리한다라는 걸 결제를 내시는 건데 지금 여기 한 명 돼 있죠. 저희 학교 규모가 80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우리 부장님하고 나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2명을 같이 해놓으셔도 돼요. 결제해 놓으시면 됩니다. 꼭 한 명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스 시스템 담당자를 정부로 2명을 하고 싶으시면 2명을 해도 되고 어떤 학교는 뭐 학년별로 하기도 하는데 학년별로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게 3월에는 무지 바빠요. 한 2주는. 그런데 그 뒤는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고 변동될 때마다 조치를 취해줘야 돼서 가끔 방학도 휴일도 없이 긴급하게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부 결제를 하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마스터 인증서를 받으셨죠? 전임자한테. 그러면 그 다음 할 거. 비밀번호 변경을 하셔야 돼요. 왜 비밀번호 변경을 하냐? 인증서가 복사가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마스터 인증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마스터 인증서를 복사해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스터 인증서로 권한을 주면 누가 줬는지 알 수 없고 그 마스터 인증서로 권한을 잘못 준 건 책임이 누구예요? 네, 올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에서 면피를 하시려면 아무나 못 쓰게 하려면 일단 비밀번호 바꿔요. 그런데 이것만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들고 있는 카드의 비밀번호만 바뀌어요. 그럼 복사해간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건 옛날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돼요. 원리가 참 웃기죠. 근데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복사해서 갖고 있는 비밀번호는 안 바뀌어요. 그럼 그것까지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키갱신을 하세요. 어디에서? 인증서 발급 관리 부분에 여기 키갱신이 있어요. 인증서 발급센터에 가셔서 인증서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고 키갱신을 하세요. 이 키갱신을 하면 기존에 배포된 다른 사람이 복사해 갖고 있는 학교 마스터, 기관 마스터 인증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이스 권한을 받으셨다면 이 두 개 작업을 반드시 하고 시작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자,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거 내부 결제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양식까지 지금 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관 마스터로부터 권한을 나 시스템 관리자한테 주시는데 전체를 부여해요. 일반 행정뿐만 아니고 여기 저는 어떻게 되죠?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일괄 등록을 하게 돼요. 일괄 전체에 대한 거를 일괄 등록하면 뭐 학교 행정이건 뭐건 교모학사건 관계없이 다 등록하는데 뭘 하느냐? 사용 가능한 해제를 하고 내가 진짜 쓰는 건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쓰지 않고 나는 권한만 줄 거야. 그러면 사용 가능은 해제되고 여기 사용 여부를 사용 가능 아니고 여기 부여 가능을 합니다. 부여 가능만 체크해서 주도록. 이건 뭐냐? 내가 그 메뉴를 보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메뉴에 대한 권한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권한 학교 기관 마스터로 나한테 주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리고 나서 기관 마스터로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인증서로 들어가서 권한을 주면 내 홍길동이라는 내가 누구에게 무슨 권한을 줬는지가 다 나와요. 기관 마스터로 준 건 누가 줬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 권한관리를 위임받은 권한관리자는 학교장 결제가 된 업무 분장을 기초로 모든 교직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요. 기관 마스터가 아닌 본인 개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권한을 부여한다 했어요. 그게 아까 부여가는 권한을 방금 전에 준호라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누가 권한을 부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키갱신도 하고 아무나 함부로 못 주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학교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재부여하는 경우 외에는 기관 마스터 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기관 마스터를 빌려줬다. 그러면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빌려주고 나서 그 뒤에 그 용도가 끝나면 바로 희갱신을 하셔서 그 기관 마스터를 그냥 돌려받아야 소용없어요. 그 선생님이 복사해놓고 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반드시 학교 권한 마스터를 돌렸을 때는 희갱신을 하셔서 선생님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게끔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중간에 중간중간 계속 권한이 바뀌게 돼요. 한 번 준 걸로 100% 유지가 안 되죠. 그거에 대한 부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권한부여 대장인데 3월 첫 주에 마스터 인증서와 전체 부여한 거 권한부여 대장을 다운받아서 일괄로 첨부 파일로 얘를 출력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페이지 어마어마 많아요. 이걸 다운받아서 첨부해서 출력하세요. 3월 2주 정도 안에 권한을 다 부여하셔야 돼요. 3월 첫 주는 담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둘째 주 정도 되면 일반 선생님들도 나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정리하실 때 중요한 거 기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부서가 업무가 바뀌었죠. 그럼 작년에 성적 처리하던 선생님의 성적 처리 권한을 회수하지 않으면 올해도 그 선생님이 접근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권한도 정리해야 되고 새로운 담임에 대한 권한. 담임들은 권한을 뭐 기존 걸 지우지 않아도 이전 연도 학년반이고 올해 학년반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학년반을 열어보지 못해요. 근데 학적 같은 업무는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도 아마 학적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기존 선생님들 권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권한보유대장의 샘플이 있는데요. 수기로 할 경우 이런 걸 해라. 또는 나이스에서 할 경우 3월 둘째 주에 부여 내역을 모두 결제했으면 그 다음 둘째 주 이후부터 날짜 거 변동 내역을 조회해서 그걸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나는 수기장부가 편해. 그럼 수기장부를 놓고 적었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첨부해서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변동 내역을 추가로 관리를 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장부가 100%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자. 권한 부여 현황 내부 결제입니다. 기관 마스터 내부 결제 3월 첫 주라 하시라 했죠. 얘는 3월이 가기 전. 아무리 늦어도 제 생각에 3월 둘째 주인데 설마 4월, 5월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전체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분장 내역에 따라서 권한을 이러이러 부여했다라는 걸 권한 보유 대장을 나이스에서 다운받으세요. 출력하시지 마시고 해서 첨부해서 결제를 해놓으시면 기본 부여 내역이 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는 양식까지 드렸습니다. 결제할 거 지금 우선 2개 드렸어요.
그 다음 중간에 권한관리자가 휴직이나 병가 중간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권한관리 대행자 마스터 선생님들이 일이 생겨서 한 달간 연수를 간다 그러면 한 달 연수하는 동안 기관 마스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누가 그 한 달간 기간 동안 대행 이 기간 동안 다른 분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걸 결제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 권한을 인수인계하신 분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역시 권한관리학이 폐지되거나 또는 새로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고 아까 지침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수기 양식이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수기로 할 수도 있고 나이스에 있는 권한 변동 대장을 조회하셔서 그 기간만 전체를 아니고 그 내가 3월 둘째 주에 결제했으면 그 뒤에 날짜 변동된 거 조회해서 그 내용을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권한 변동 내역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권한 관리를 할 때 중간에 출산휴가나 병가 등이 됐을 때 그 기간이 일시 자동으로 정지되는 게 있고 여기는 자동으로 안 될 때는 학교에서 조직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랬는데 담임교사는 한 달을 쉬면서도 생기부를 직접 작업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출 휴직자 인사이동자는 자동으로 그 권한이 삭제가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급해서 딴 학교에서 오시는 선생님을 사용자 가져오기 위해서 권한 줄 수 있어요. 시간표 작업해야 되니까 권한 줘야 돼요. 불러다가 줄 수는 있지만 인사이동 교육청에서 일괄로 마지막 주에 권한을 다 지워버려요. 그럼 선생님이 새로 주신 권한도 다 지워진다는 거. 그래서 인사이동 되신 분들은 나중에 권한 주시고 나중에 혹시 시간표 작업 때문에 필요해요. 그럼 발령전 임시교원으로 등록해서 시간표 작업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발령전 임시교원을 등록해서 홍길동, 홍길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시간표에 필요하다.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닌데 그럼 그런 사람들 아직 인증서 안 받았어도 임의로 만들어요. 만들면 사용자 아이디와 뭐 자기가 생성해요. 그건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쓰냐? 시간표에서 불러다 쓸 수 있어요. 빈자리 없이. 그리고 나중에 권한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안 넘어가냐? 자료 권한, 교과목 권한 이런 것들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별도로 확인 한 번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 인수인계로 넘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권한 인수인계를 하면 발령전 임시교원으로 등록된 교원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하시도 전입교사는 인증서를 완전히 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찾아도 사용자 가져오기가 안 돼요. 왜? 나이스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경기도교육청 안에 있는 교사들은 사용자 가져오기가 되지만 하시도는 서버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가져오기 안 돼서 인증서를 새로 받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인사작업이 끝난 후에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이스 화면에 대해서 또 어려운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페이지. 이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지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보통 이 학적이나 여기 메뉴들은 메뉴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에 어떤 메뉴가 있냐 단위 업무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 메뉴는 단위 업무에 있는 내용을 보통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분류, 대분류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내용은 안 되고 여기 페이지가 열린다는 건 그 학년 1학년 일반에 대한 이런 기본 학적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 권한 나와 있는데 교과목, 학년반, 동아리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용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개가 있어요. 학년반 권한, 교과목 권한, 그리고 동아리 활동 권한은 그 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나서 결제까지 해주십사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생님들을 확인해 보세요. A라는 교사가 담임 그룹에 제대로 있고 1학년 일반 권한을 받아줬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결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내리지 마시고 담당 배정한 선생님한테 나의 업무 메뉴에서 결제 올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3개는 그 부서에서 담은 이걸 선생님들이 하셨다면 선생님들이 결제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담임을 배정한 선생님, 교과목 교육과정 편제한 선생님,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편성한 선생님께 나의 메뉴에서 승인해 주세요 하고 승인됐나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 승인은 이분들이 혹시 진짜 못하시거나 안 되시면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기관 마스터도 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옵니다. 단위 업무를 등록을 합니다. 우리 학교 학년부장 업무다. 그럼 그 학년부장은 어떤 페이지를 열어볼 거다라고 그 페이지를 단위 업무 안에다 등록해줘야 돼요. 우리 학교 학년부장은 사진 명렬표와 뭐 일반 명렬표를 뽑게 하겠다. 그럼 연결을 시켜서 이 안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새로 메뉴를 만들 때 단위 이미 기존의 건 들어있어요. 여기다 페이지 이런 걸 단위 업무에서 할 수 있게 넣어줄 거야. 그리고 우리 학교 학년부장 사용자 그룹도 만들어요. 그럼 이 그룹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 단위 업무를 할 거야. 2개를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4번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쓸 거야? 네, A, B, C 3사람이 학년부장으로 이 그룹에 들어가서
이런 단위 업무를 하게 할 거야. 이게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지금 5단계가 되죠. 1번 단위 업무 등록, 2번 단위 업무 안에 어떤 페이지 열어볼 건가, 3번 그룹 등록, 그 그룹이 이 단위 업무를 쓰게 연결하는 거 4번, 그 다음 사용자가 ABC라는 사람이 이 단위 업무 그룹에 있게 만드는 거 5번. 이게 권한을 새로 만드는 5단계예요. 이 5단계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밑에서 설명으로 다시 합니다. 자, 여기 방금 말씀드린 단계가 여기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렇게 순서로 진행됩니다. 나와 있죠. 그림이 훨씬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실제 예시화면을 하나 있어요. 예시화면을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운 단위 업무를 만들기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내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년부장교사라는 단위 업무가 없었어요. 만들 겁니다. 등록. 복사해서 아까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기존에 부장교사 또는 교감 업무 이런 거 여기 혹시 관리자 업무 있는 거에서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그걸 복사해서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맨바닥에 등록, 나 이런 이름을 등록할 거야. 적용일자는 3월 1일부터 해도 되고요. 내가 8월 5일 날 등록하면 8월 5일 날짜가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겠다 하고 저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그룹 단위 업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단위 업무의 페이지에 어떤 화면을 열 건가 페이지를 열어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위 업무의 페이지 등록 메뉴에서 내가 방금 만든 단위 업무가 있어요. 학교명 학년부장교사. 얘를 누르면 그 안에 페이지가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도 역시 등록해서 찾아요. 이 메뉴가 어디 있나 찾아야 돼요. 어디 있냐? 교무 업무에 교무학사에 여기 중분류를 치면 학적인가요? 기본시상인가요? 그럼 메뉴를 눌러서 찾아도 되고 이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이 페이지가 어디 들어있나? 그래서 이 페이지를 교무학사 전체에서 찾기 어려우면 여기 학적만 찾든지 해서 기본신상관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급별 사진 명렬표와 학급별 명렬표를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우리 학교 학년부장은 더 많이 다른 것도 할 거야. 그럼 계속 추가해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저장하면 그 단위 업무 페이지가 여기에 뜹니다. 우리 학교 학년부장 교사는 2개 명렬표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2번까지 만들었어요. 2개 연결시켰죠. 단위 업무 안에 페이지 연결시켰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 3번.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요. 자, 우리 학교 학년부장 교사 그룹. 저는 원래 이 이름을 다르게 만드는데 그룹명까지 단위 업무 명하고 똑같이 했어요. 이 2개를 매칭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3번 그룹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과 단위 업무를 연결하라 했어요. 그룹과 단위 업무를 연결해 주라 했어요. 어디서 연결하냐? 사용자 그룹별 단위 업무 등록 또는 단위 업무별 사용자 등록. 일로 들어가도 되고 일로 들어가도 돼요. 저는 여기는 사용자 그룹에다 단위 업무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용자 그룹 목록이 떠요. 그룹 목록에 방금 만든 우리 학교 학년부장 교사가 떴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단위 업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든 게 있죠. 등록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떠요. 우리 학교 단위 업무, 여기 지금 학교 이름까지 들어가서 그러는데 학교명 학년부장 교사라고 이렇게 누르면 2개 같은 게 매칭이 된 거예요. 이게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 누가 쓸 거야? 학년부장 교사가 누구야? 5번. 사용자를 넣어주면 되죠. 어디다가? 개인별에서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 사용자 그룹에 학년부장교사에 3개 학년, 여기 원래 아무도 없어요. 담임교사 그룹 넣듯이 3개 학년부장, 1, 2, 3학년 부장교사 여기다 넣어주면 이 사람들은 명렬표와 사진 명렬표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3개 학년 부장교사가 예를 들어 1학년 부장교사는 1학년만 보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죠. 개인별로 조회해서 자료 권한을 1학년 것만 보게 할 거냐, 전학년 거 보게 할 거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 자료 권한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이제는 개인별 이거는 거의 모두 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교사가 1학년 부장교사다. 그냥 모든 학년을 다 보게 하겠다. 그럼 고등학교만 체크해도 돼요. 이 고등학교 아래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보겠다는 거고 여기 학년반 권한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학년반 권한에 1학년 전체를 줄 수도 있고 2학년 줄 수도 있고 3학년. 지금 이건 학년반이니까 여기서 주지만 다른 데는 조직은 우리 학교 권한이지만 교과목이나 동아리 이런 것도 별도로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는 중학교만 해당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2군데가 있어요.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이 있고요. 단위 업무 자료. 둘 다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예요.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은 큰 영역이에요.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룹에 대해서 권한을 얘를 다 줘요. 단위 업무는요. 이 업무에 대해서만 줘요. 이 학년부장 교사를 들어갔을 때는 여기 단위 업무에서 준 권한만 줘요. 여기 1학년 일반만 하면 학년부장 교사도 과목이 학년반이 1학년 일반만 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권한도 1학년 일반만 줘야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왜 그러냐? 단위 업무 권한이 최우선돼요. 같은 업무에서. 뒤에 좀 이따 담임이면서 성적 처리를 하는 경우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담임이면서 성적 처리를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게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할 때 최소 단위는 단위 업무에서 권한을 주면 이것만 열리지만 서브 시스템에서 주면 이 학년부장 교사 말고 다른 그룹들에 대한 권한도 그만큼 열린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렇게 담임이면서 성적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주느냐라는 게 나이스 이 권한관리 매뉴얼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뽑아서 그 얘기를 드려요. 뒤에 보시면 이거는 학년부장 교사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다. 그냥 목록 예시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주라는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다, 줄 수 있답니다. 자, 비담임이면서 성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성적 업무만 일이 있죠. 담임 그룹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성적계에서 자료 권한을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에서 학년반 권한을 줘도 그 성적에 대한 권한만 가져요. 교과목 권한을 줘도 되고요. 성적 메뉴에서만 이 메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담임이면서 담임 권한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적 업무를 같이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용자에게 서브 시스템에서 여기 위에서 준 서브 시스템에서 1학년 전체 성적 담당이야 1학년 전체를 주면요. 담임 업무도 1학년 전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 담임이면서 성적 처리할 때는 이 서브 시스템에서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자료 권한을 부여할 때 단위 업무 자료 권한에서 성적계를 클릭한 후에 거기에 교과목 권한이나 성적계에 대한 학년부관 권한을 줘야 된다. 여러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위 업무에서 그 하나의 업무만 할 때는 서브 시스템에서 권한을 줘도 그 사람은 그 메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뉴에서는 1학년 전반이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교과목 전체가 보여도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나이스 그 권한관리 매뉴얼에 잘 부여해놨으니까 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진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내가 1학년 일반 담임인데 1학년 1반부터 3반까지 진로 수업도 해요. 그러면 1학년 1반부터 3반까지 진로 활동 누가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보통 단위 업무에서 진로 업무에 대한 누가 기록만 2반, 3반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학년 1반도 없어져요. 이렇게 진로 권한을 특정한 반을 열어줄 때 만약 담임교사에서 열어줄 때는 자기 반도 포함해서 해야 돼요. 아니고 새로 안 되는 반만 2개를 열어주면 단위 업무 권한이 최우선한다 그랬죠. 그 진로 업무에 대해서는 이 단위 업무에서 준 2반만 뜨고 원래 학급계 없어져 버려요. 학급 거는 기본으로 들어있던 건데. 그래서 학급 거를 포함해서 줘야 된다. 이게 아마 나이스 권한관리 매뉴얼의 뒤쪽에 설명이 사례별 해결 방안으로 해서 그 자기가 들어가는 담임반도 같이 여러 반 들어갈 때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게 나옵니다. 한 반만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반만 단위 업무에서 해도 되니까.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교사 사용자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자 가져오기는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사용자를 이름으로 조회해서 어느 조직에 있는 누군가를 가져와서 권한을 내 맘대로 우리 학교 권한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결제를 해서 주는 거죠. 겸임 처리할 때 여기서 보통 사용자 가져와서 권한을 줘요. 근데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타시도에서 오거나 신규 교사예요. 아직 등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시간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홍길동, 홍길순, ABC 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발령 전 임시교사 등록에서 ABC 세 사람을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요. 허수로. 임시 A, 임시 B, 임시 C. 그러면 얘를 아이디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아이디가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 학교 사용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표에 그 사람들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인증서 발급받으면요. 네, 권한을 이양시켜주면 돼요. 여기 임시교사 ABC인 사람을 조회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인증서 받았어요. 그럼 사용자명 조회하면 조회가 돼요. 인증서 받으면. 권한 이양을 하는데 잘 넘어가요. 그룹이나 이런 건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교과목 권한이나 또는 자료 권한, 단위 업무에서 부여한 뭐 권한이 있거나 이런 건 별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메뉴는 그냥 권한 이양됩니다. 그래서 권한 이양으로 하시면 여기 임시교원은 시간표에 있는 이름이 이 사람으로 자동으로 대치되면서 알아서 없어져요. 알아서 없어집니다. 시간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짠 거. 자, 임시교사는 권한은 부여할 수 있으나 나중에 조회가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임시교사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아이디라 실제로 사용자 명단에 조회되지 않고 시간표에서 보통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받았을 때 권한 이양을 하면 임시교사 아이디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임시교사 여기 시간표, 기초시간표나 전체 시간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권한 이양하면 알아서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양되지 않는 게 가끔 나와요. 뭐냐, 교과목 권한이나 단위 업무 자료 권한 이런 것들은 별도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 경기도 내 전입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출 처리를 아직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음 주 정도나 아니면 마지막 주에 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한다고 메시지 오는데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들 권한이 삭제돼요.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가는 선생님들 권한 지우셔야 되잖아요. 그 지우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때쯤 되면 삭제되는데 혹시 그래도 삭제됐나 확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권한이고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하반기 주요 기능 개선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내용 그냥 알고 계시거나 부서에 안내만 하시면 돼요. 일일 출결 관리에서 사유 일괄 입력.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5명이 갔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돼요. 비고란에 넣는데 사유를 일괄로 백신 접종 클릭해서 5명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고요. 그다음 성적 우수자 수상대장에서 성적 우수자를 등록할 때 중간 석차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성적 수상 등록할 때 자동 기능 개선이 돼서 있습니다. 그다음 전입생에 대한 독서 기록도 교과세 특처럼 선택해서 입력해서 학생부 자료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교과세 특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전 학교 독서 활동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사용자 관리에서 나이스 사용자 관리에서 보시면 여기에 소속 기관면이 변경되면 과거에 잘 안 바뀌었는데 실시간으로 이 이제 선생님들이 변경된 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자료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현행화되었다는 거 기능 개선입니다. 그다음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없던 거예요. 작년에는. 진급생 반편성 학적 생성을 최대한 늦게 해야 입학생들을 맞추는데 그러기 전에 자가진단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자가진단용을 다운받아서 보건 부분에 그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진급생 학적 반영을 지금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긴 틀렸습니다. 요거 이대로. 아,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샘플 자료라 아직 입학생이 아니에요. 저 입학생인 줄 알았어요. 입학생은 여기 3월 1일이 아니고 입학일부터인데 여기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재학생입니다. 이 단추가 작년까지는 없던 게 새로 기능 개선돼서 생긴 거라 이번에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나이스 팝업창에 그와 관련된 설명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인문계고는 해당이 없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현재 1학년에 시범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그럼 그 학점제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과정 등록하는데 이렇게 아까 단위수였던 게 학점수로 변경되는 게 나이스 화면에 특성화고에서는 보여질 거예요. 일반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 인사 발령하시는 선생님들 인증서 이미 다 복사해 가셨는데 혹시라도 복사해 가지 않으셨으면 꼭 복사해 가도록 C드라이브, GPKI 다른 인증서, 은행용 인증서들은 이제 폴더 복사로 안 돼요. 인증서 관리해서 되지만 아직 GPKI는 폴더 복사를 해도 복사가 됩니다. 그다음 인증서를 신규로 새로 오시는 신임교사나 또는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벌써 인증서 신청 서류를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발급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사 처리가 돼서 그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야지만 작업이 돼야지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첫 주에 발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인증서 관련 업무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학년도 진급 처리가 완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학생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해주셔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담임들이 첫 번째 주 또는 생기부 담당 선생님이 진급 처리한 후에 생기부 생성을 해주셔야지 학부모 서비스 신청되신 분들이 진급생으로 해서 이전 학년도 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창체에 대한 누가기록 공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의하는데 보통 누가기록 공개하죠. 예를가 기본 옵션으로 돼 있고 이모이로 아니오로 바꾸지 마시고 학교 전체가 통일해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예 또는 아니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첫 화면에 메인 화면 여기 배너들이 있어서 이 안에 나이스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사용자 지원 안내, 전화번호 안내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지원에 대한 질의는 여기를 눌러서 직접 질의를 검색하신 후에 나와 똑같은 질의를 이미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검색하신 후에 질문하셔도 되고 급하면 등록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옵니다. 가끔 틀린 답변이 올라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업무포털 나이스 지원 서비스 눌러서 창 나오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포털에 위에 나이스 지원 또는 K-에듀파인 지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 중에 나이스 지원에 답변하시면 시스템 관련 문의예요. 생기부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